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록지과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북부 지역의 우리 송탄 출장소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방금 그 질의하신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송탄 출장소 소장님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업무가 많으시죠? 예, 예. 민원 해결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자에 송출 쪽에가 또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고 여기 또 뭐 북부 지역의 쪽에 이제 의원님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시민들께서 제보하시는 민원이고 또 우리 그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건설도시과 전에 지금 그 서탄면 쪽에 지금 기업 현황이 상당히 그 많이 늘고 있죠. 서탄면 쪽에. 예. 개별 공장 이런 게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일반 제조업과 식품 제조업에서 한 천여 개 업체가 지금 상주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만여 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인근에 오산, 화성, 동탄 쪽으로다가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 위치하고 있는 서탄면인데 거기에 근로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거의 생활권이 경기도 오산이나 화성, 동탄 쪽으로 많이 그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쪽 서탄면 쪽을 산업단지화를 빨리 그 개발을 해서 또 근생시설이나 주거시설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그쪽 서탄면 쪽에 그 근로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택시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네, 뭐 어떤 시민과의 대화나 시장님하고 이런 할 때도 네, 그쪽 주민들의 어떤 한결같은 그런 요구 사항이고요. 산단 택지 개발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삼성전자 노상 관계는 우리 또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요즘에 그 저기 장기 미집행 그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그 도일동이나 칠계동이나 가재동 쪽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가 사진을 좀 현장 가서 찍었는데 현재 이렇게 마을 진입로가 이렇게 반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사람 발이 빠질 정도로 이렇게 도로가 폐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비포장으로 인해서 개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비포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그 노면이 질어서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집 앞에 바로 이렇게 이런 폐가가 위치해 있어서 야간에는 굉장히 그 두려운 밤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마을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다세대 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 나무는 상당히 오래된 그 나무로 보이는데, 이거를 그 토지주가 지금 벼달라고 한답니다. 그 마을 통장님한테. 그래서 이런 나무는 우리 시에서 시 입장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출장 소장님께서 거기 통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셔가지고 평택시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칠계동 쪽에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그 개인 주택들이 다 예전에 지은 주택들이고 그래서 아마 그 개발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쪽 통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확보를 해달라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은 그 효명 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고덕으로 빠지는 지하도가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나가게 되면은 직진 차선이 없고 우회를 해서 저쪽에 우회 쪽으로다가 직진을 하다가 유턴을 해야 직진 방향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 보시고 도로관리과나 평택시 본청 도로관리과나 이런 관련 부서에다가 이의 제기를 하셔서 바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낙상 사고 방지에 대한 그 조례를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그 낙상 사고 방지에 대한 그 대책으로 우리 소장님이 지금 뭐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그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또 저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뭐 제설 작업이라든가 네. 도로 어떤 그런 불편 사항에 대한 그런 정비 네. 이런 건 지금 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시급한 게 그런 어떤 이용에 불편한 그런 도로 정비 이쪽에 저희는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장비라든지 인력 동원 계획이라든지 이거를 사전에 계획서를 세우셔가지고 늦어도 뭐 11월 전까지는 그 준비가 다 돼야 올 겨울에 제설로 인한 또 폭설로 인한 기후 기상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낙상 사고가 그 안 나게끔 사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니까는 그 계획서는 늦어도 11월 안까지는 나와야 되고, 또 각 읍면동에 읍장이나 면장님이나 동장님께서도 그 각 읍면동 별로다가도 그 제설 장비 구매를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그 출장 소장님 관할에 회의를 하실 때 그 예산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가 좀 반영을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뭐 건설도시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그 참고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안천 쪽에 그 피항지 설치를 아마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그 현수막이 게시가 됐고 올해 봄에도 제가
바로 그 시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그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아직 소장님은? 아니 지난해 그 했던 그 교량 위주로 세 네, 군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완공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교량 피양지로는 좀 부족하다. 다른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서 실질적인 이렇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저기는 피양지 시설이 완료가 됐어요? 그 교량 부분. 그러니까 2년 1년 아직 안 됐어요. 피양지 시설. 교량 부분은 됐습니다. 교량. 아니 교량 부분 말고. 아, 예, 일반에 그 예, 이후에 예, 예. 그건 아직 저희가 조사를 끝내 가지고요. 그건 바로 좀 서둘러서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피양지 시설 문제도 좀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 그 송탄공단 초입에 그 시립 그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녹색과 우리 저 박성덕 과장님도 이제 해당이 되시고 될 텐데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임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일 급한 게 주차 문제. 거기 이제 선생님들하고 그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태우러 오는 부모님들하고에 대한 주차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여성 보육과나 다 이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제가 그 관련 과 부서 장님들하고 한번 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빨리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예, 그 송탄동에서 연락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부서가 좀 연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같이 저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 진이천 유원지 그 풀장 그 물놀이장은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뭐 누차 말씀하셨고 했지만은 일단은 먼저 그 저희가 그 업무 보고 받은 그대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현실에 맞는 그런 그 진이천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저희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 대응 방안을 이렇게 찾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초 작업이 지금 잘 모르시죠? 제초 작업이 현재 어느 정도 실시가 돼 있는지 우리 북부관 내에 그 작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지금 1회 제초 작업 5월달에 1회 끝났습니다. 평균 1년에서 3회에서 5회를 네. 하고 있는데요. 1회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6, 7, 8 계속 연계해서 제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료 책에 보면은 57페이지 그 146번에 보면은 그 예초 연간 단가 공사해가지고 1억이 금액이 섰죠. 58페이지 146번 맨 위에 그리고 그 삼건역 송북 송탄 신장 1, 2동 1억 그린 ENC에서 지난해에 작업을 했고 고덕 고덕면 2권역에서 1억 일성 조경에서 1억 해서 이렇게 3억을 지난해 그 제초 작업비로다가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책을 묶어서 어떤 자료를 부탁을 안 했는데 어쨌든 뭐 양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묶어서 보내주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냥 현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A4 용지에 칼라 인쇄를 해서 철을 만들어서 보는 게 뭐 경제적으로도 낫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묶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업 현장 관리자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가지고 묶어서 이제 그 권역별로 묶어서 자료를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제초 미작업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도보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셔서 예산도 저기를 더 확보를 했고요. 그 작업 아까 횟수 이런 것도 또 조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보충 질의. 네,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손하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저희 그 141이라고 그 왼쪽에 남바 있죠? 거기에 보면 1억이 예초 작업 1억이 삼권역, 중앙동,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송탄동, 신장 1, 2동 이렇게 해서 1억이 그린 ENC라고 이게 이제 100% 우리 지역 업체를 줬다고 했는데 이 1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여기에 게재된 상권역, 중앙, 서정, 지산, 송복, 송탄, 신장 1, 2동 이 사람들 제초 작업 1년 내내 이거 하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거를 제초를 해야 제초 작업을? 그 작년에 1억이었었던 건데 지금 그래서 두세 건으로 발주해서 예초가 필요한 구간만 작업을 했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증액이 돼갖고 3권역으로 나눠서 그 세 군데로 1억씩 배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그리고 한 가지 상태입니다. 여쭤볼게요. 예. 그동안은 동사무소에서도 그 저기 요원들이 나가가지고 제초 벌초를 했는데 동사무소 예산에는 이제 안 가나요? 저기 예초 작업비가 안 지급되나 이제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용역을 줘서 동사무소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저희 예산은 이제 증액됐는데 예. 동사무소도 아마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 예산이 돼요? 여기 지금 저기 상권역 여기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뭐 또 있냐면 이권역 고덕동 고덕면도 있고요. 그 58페이지에 보면 그 북부 지역 하천, 지방 하천과 소하천 이게 연간 단기 공사로 해서 이것도 1억이에요. 이렇게 보면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지역 업체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게 용역을 줬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보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이거 막 예초 이거 막 민원 들으면 막 나가서 그 우리 그 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지역의 뭐 주민자치회나 바르게 살기나 뭐 이런데 그 7개 단체, 9개 단체, 10개 단체 이런 지역 단체장님들하고 또 나가서 막 그걸 하러 나가는 거예요. 민원 들으면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전에 보면 읍면 예산이 이렇게 얼마나 책정이 됐냐 하니까 뭐 200만 원 갖고 이거 택도 없고 오다를 맡으라고 하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런 예산은 별도로 또 나가고 이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1억씩 세 권역으로 이렇게 해서 3억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그러면 이중성이 있잖아요. 이거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 제초 작업할 구간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구간을 딱 명시를 해갖고 지시를 하고요. 읍면동은 아무래도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뭐 중앙동, 서정동, 지산, 송복, 저기 송탄, 신장 1, 2동 다 들어갔고 이권역에도 고덕동, 고덕면, 신도시는 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갖고 그분들이 다 모든 걸 예초를 하겠군이 시켜야 되는데 또 동사무소 예산은 동사무소 예산대로 또 면사무소 예산대로 또 지급하게 되면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일원화시켜야 될 어떤 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전체 그 도로에 있는 제초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초를 할 필요한 구간을 저희가 이제 작업 지시를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제초 작업을 하고 또 이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과로 들어오는 경우에 이제 제초 작업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이제
저희들보다 많이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갖고 제초 작업이 별도로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예. 알았고요. 그럼 네네. 출장 소장님 동사무소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산이 별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동하고도 한번 이거 출장 소장님께서는 이것도 좀 한번 좀 상의 좀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송탄 출장소 오영기 우리 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뭐 지난 한해 송탄시 발전을 위해서 송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제가 이제 지적하는 잘못된 행정들은 시정하고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송탄 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전 부서 어디를 가든 어떤 그 의원님이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2월 사업은 최소화해라.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들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2월 사업으로 인해서 그해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일단 뭐 예산은 잡아놓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이런 그 전체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예산은 최소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반드시 사업의 뭐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의 예측성을 강화해서 이런 그 2월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사업비를 보니까 총 평택시 전체가 460건에 2,839만 3천 원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519억 7,800만 원으로 22.41%가 증가가 됐습니다. 2월 사업비가 더 증가가 됐다는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명시효를 보니까 전년 대비 28.21% 증가한 192건에 1,550억 4,400만 원. 근데 사고이율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전년 대비 14.19% 감소한 158건에 278억 5,900만 원. 계속비율은 전년 대비 28.6% 증가한 110건에 1,010억 2,700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그 2월 사유들을 보면 뭐 사업기간에 준공기간 미도래라든가 뭐 보상협의 지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신속 집행을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2월 사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제가 그 자료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뭐 계약 건수들이 있어요. 계약 건수들이 있는데 항상 뭐 의원님들이 강조하고 저도 또 강조를 하고 다음 또 행정감사 때에도 또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이게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 할 때 또는 우수조달업체를 조달청에 들어가서 1억 미만짜리 종합 쇼핑몰에서 뭐 물품을 구매할 때 이럴 때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줘라. 고려를 해주되 반드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고 합법성을 확보해야 되고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22년도죠. 22년 12월에 계약한 계약 건수가 얼마입니까? 몇 건이 되고
전체 2022년에 그 계약을 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한 계약 건수하고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2월에. 월 단위로까지는 제가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년 내내 집행을 안 하다가 갑자기 12월에 집행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안 된다. 이번 결산 검사한 거를 보니까 12월 중에 5억 이상 계약 현황이 있어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가 5억 이상을 그 과에서 12월에 헌 과들을 보면 교통행정과, 안출건설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과, 건설도로과, 송출건설도시과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축산반려동물과, 농업정책과 총 건수로만 치면 276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액수로 보면 110억 7,200만 원이에요. 제가 송출거를 보니까 12월에 총 7억 3,700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12월에. 몇 건이냐? 26건이에요. 왜 12월에 계약을 합니까? 그 이유가 저는 궁금해요. 이 지금 제가 앞에서 거명한 교통행정과 등 8개 부서, 이런 부서들은 지금 경제도 나쁜데 빨리 연초에 신속 집행을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요, 이게 12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해버리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 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송탄 출장소도 지금 26건에 그 6건들의 그 사업의 총액이 7억 3,700만 원이더라 이게요.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대답이 좀 적습니까? 예.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으신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절차행위나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밀려서 그런 저기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하여간 하면 안 되고요. 예. 해야 돼요. 연말에 알겠습니다. 하는 거는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때 사업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래 부실 시공만 날 소지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불용액을 남긴다는 어떤 그런 걸 피하기 위한 또 그런 꼼수로도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7월 1일 날 그 일물제가 시행이 됐죠, 그렇죠? 최초 결정 후 20년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그 도시계획 시설들을 이제 실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부권이나 지금 북부권의 일부 지역들은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신속집 빨리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실효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가 상당히 이게 중요한 하드죠, 그렇죠?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 지역에 미집행 도로가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가 79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들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예산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러면 예, 확보하고 있는 예산도 지금 모르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모르고 계시죠? 대답을 해요. 제가 저기 질의를 진행을 하죠. 확보된 거 80억은 80억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그 미집행 도로에 대한 총액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1,200억 정도로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0억입니까? 80억이면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거는 뭐 송탄 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빨리 일몰제에 다가오는 그런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원체 큰 액수라 시에서도 같이 이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지금 고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북부 지역의 도로 점용 허가 건수가 2022년도에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모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1,006건이었었어요. 1,005건. 1,006건인데 신청 수가 1,006건인데 이제 허가 건수가 1,005건이었었네요. 이게 서부가 2022년도에 407건에 그 신청 건수가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남부가 689건이었었는데 지금 북부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좀 그 신청 건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점용 허가에 부과된 점용료들이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용료들하고 최종 납부된 점용료를 제가 보니까 북부가 그래도 좀 건수 기준으로 해서는 94.93% 정도가 지금 점용료가 납부가 됐고요.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99.53%가 납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큰 게 많이 납부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작은 건수는 좀 덜 되고 그래도 좀 점용료 건에 대해서는 좀 잘 부과된 거에 대해서 징수율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용료 건에 대해서도 잘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과에 대해서 지금 그 가로등 보안등 관련 물품 구매 수의계약 2천만 원짜리 말고 우리가 이제 1억 원 미만들은 물품을 구매하는 건 우수조달업체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건 조달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종합쇼핑몰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모든 과들이 보니까 거의 집중적이에요. 네? 송탄 출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 확인을 해보니까 송탄 출장소 건설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련 공사나 물품에서 모 기업이 전체 214건 중 45건을 차지하여 건수 비율은 21%. 근데 금액 비율은 57억에 해당되는 업체가 24%에 해당하는 14억 원의 공사를 실시를 했어요. 좀 많이 좀 편중이 됐습니다. 지금 그 나라장터인 종합쇼핑몰의 보안등 관련 그 우수조달업체들이 제품들이 한 600개 정도가 검색을 하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쪽 업체를 많이 쓴다는 거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지역업체 거를 쓴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제품도 우수하고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기업들의 제품들도 그들이 그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줘야 서로 나중에 자율 경쟁이 되고 그래야 또 그 제품도 더 서로가 우수해지는 그런 상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좀 적어요? 의지가 좀 약하신 거 아니시죠? 그러지는 네, 않고요.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예, 그 설계 변경 3회 이상 공사 현황을 제가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를 보니까 지금 한 건이
송출 건설도시과에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어요. 이게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공사인지? 미처 그것까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뭐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진희 네. 초등학교 주변 위험도 개선 공사가 있었네요. 이게 지금 보면 1차에서는 교육시설 안정성 평가 결과 반영해라라고 1차 계약 변경을 했고요. 2차 연약지반층 가시설 반영, 3차 진위초 협의사항 반영, 4차가 통신 매뉴얼 추가 발견에 따른 우수공 반영,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4차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변경을 했는데, 예, 설계 변경을 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설계 변경을 작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음에 그 설계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좀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이 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초선 때 한번 8대 때 과장님, 팀장님들 출장 보고서를 한번 제가 다 전과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적을 좀 많이 받았던 데가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였었어요. 왜 그러신지는 알죠? 뭐 어디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뭐 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 녹지과 같은 경우는 송출에 한 뭐 90건 정도를 출장 기록을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12건 정도밖에 없어요. 저한테 자료 온 게. 그만큼 출장을 안 나갔다는 건지 아니면 출장 기록을 표기를 안 했다는 건지 그 당시 이제 저한테 좀 질타를 좀 받았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날 갔다 온 걸 한 번에 쓴 데도 있어요. 그 날짜 쓴 거를 한 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출장 보고서 한 데다가 2022년 4월 20일, 2022년 4월 29일, 2022년 5월 20일 이 건을 한 장에다 한 번에다 썼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이런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좀 이거를 뭐 다시 끄집어낸 건 다른 뜻이 아니라 좀 개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예, 그때 지적 의원님 있고 나서 어떤 단순 반복 민원이더라도 최대한 그런 구분해서 이렇게 좀 표기를 이렇게 좀 해줍사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저기를 관리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송탄 출장소 건축록지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잘한 건 잘한 거니까요. 뭐 그 당시 보니까 건축록지과는 그 출장 보고서 같은 경우를 많이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지금도 잘 쓰고 계신 거죠? 예. 그 건축록지과도 지금 보니까 설계 변경 3회 이상 공사 현황을 보니까 2022년서부터 2022년 사이에 지금 한 건이 있어요. 3차에 걸쳐서 지금 설계 변경을 했는데 혹시 무슨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좀 확인이 좀 예, 이게 해봐야겠어요. 보니까 그 2020년도에 발생했던 것 같아요. 7,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한 고덕 산업단지 완충록지 번면 토사 유실 및 훼손에 따른 정화 및 개선을 실시하여 완충록지 주변 시설 피해 사전 예방으로 해가지고 뭐 1차, 2차, 3차 당연히 뭐 그 예산이 더 수반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 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당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도시주택국에서 이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제 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황을 이제 봤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현수막건에 대해서는 수거가 잘 되고는 있지만 이제 뭐 벽보라든가 특히나 이제 명화명 광고 전단에 대해서는 좀 수거 보상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송탄 지역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지금 4곳 정도가 그 수거 보상 지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 읍면동들을 봤었을 때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그 다른 동도 그렇지만 지금 신장 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정 그 지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22년도 수거 보상 내역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현수막도 없고 벽보 전단도 한마디로 제로입니다. 제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수막이 27건 빼고는 지금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셨을 때 북부 지역이 송탄 지역이 그런 흩날리는 그런 불법 광고물들이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앞으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더 당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보니까 과태료 23건에 이제 2천만 원대로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이제 13건, 미수납액은 10건, 징수율이 지금 44.45%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고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 오영기 수장님, 저 북부 권역은 저기 진이면 뭐 서탄면, 예, 고덕면,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성북동, 신장 1동, 신장 2동. 이 권역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북부 권역은 삼성전자 뭐 산업단지도 있고, LG 또 북부에 LG도 있고, 그리고 브레인시티도 있고, 아까 강정구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개발행위가 되게 상당히 많은 지역 권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많은 공사가 있고 도로공사도 있고 뭐 건축 신고 허가도 많고 인허가 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이 개발행위가 다른 이 권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행정이라는 게 이 인허가 부분이 이제 설계 도면이나 아니면 뭐 사진 위성에만 이거에만 의존해 버리면 현장을 가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더욱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담당 주무관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도면에만 서류에만 의존해 버리면 나중에 가서 다 인허가 나가고 이제 뭐 현장도 많이 가시지만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송탄 출장소 개발행위 담당 뭐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하고도 몇 번 갔었는데 현장을 이제 체킹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거를 잘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지만 비로소 나중에 문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좀 적극 시정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이 제한 사항은 뭐 행정에 적극 반영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송탄 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석식 시간 한 30분만 갖겠습니다. 예. 6시 30분까지 석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